iMuse 뮤패드 K10 플러스입니다. 가성비 태블릿으로 영상 머신 목적이라면 이제는 중국 제품 대신 국내 중소 브랜드에 출시된 이 제품을 1순위로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10.4인치 디스플레이 AP 미디어텍 헬리오 G99, 메모리 4기가, 저장 공간 64기가, 무게는 453g입니다. 2018년에 출시된 갤럭시 S9 정도의 사양으로 유튜브, 넷플릭스 그리고 간편한 인터넷 사용 목적으로 적합한 제품입니다. 즉 용도는 영상 머신 그 이상으로는 사용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제품을 강추하는 이유는 국산 제품으로 방그라 작업이 필요 없다는 것인데요. 물론 더 저가의 가격으로 중국 제품을 구할 수 있긴 하나 방글화 작업 중 벽돌이 되거나 또한 사용 중 발생하는 AS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높은 메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에 최적화되어 있는 사용성을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을 버벅임 없이 사용할 수 있고 IPS 패널에 무광 처리되어 낮은 빛 반사와 400니트의 밝기 그리고 화질은 FHD입니다. 보통 이 정도 스펙의 저가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패널의 품질이 낮아 색상이 바랜 듯한 느낌을 보여주는 반면 이 제품은 화질이 꽤 괜찮습니다. 또한 넷플릭스의 와이드바인 L1 인증까지 있어 넷플릭스의 고화질 영상을 시청하기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스피커는 쿼드 구성으로 총 4군데에서 소리가 나옵니다. 단 사운드에선 저가 제품이라는 것이 확 체감이 되긴 합니다. 약간 울리는 듯한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음악 감상을 하기에는 적합하진 않지만 영상 시청을 했을 때 말소리를 듣는 데는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영화, 드라마, 인강, 아이들 영상 시청에는 무난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차이는 메모리와 저장 용량인데 어쨌든 제품 자체가 영상 머신 그 이상으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워 가성비를 따진다면 기본 옵션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20만원대의 GPS가 지원되는 제품도 있습니다. 집에선 태블릿을 사용하다가 차량 운전 시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할 수 있어 이 두 가지 옵션 중 고려해 선택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카메라는 전면 후면 모두 있으나 성능은 크게 기대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과 배터리 용량을 적다고 할 수 있어 유튜브 영상을 연속으로 재생한다면 5-6시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임에 특화된 리전 Y700 2세대입니다. 현재는 국내 정식 출시되어 게임용 태블릿으론 독보적인 제품이라 할 수 있는데요. IPS 패널에 8.8인치 퀄컴 스냅드래곤 8Gen1 프로세서, 램 12기가, 저장 공간 256기가, 배터리 6550mAh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AP는 갤럭시 22에 사용된 AP로 최고 옵션으로 플레이가 가능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게임에 최적화된 태블릿인 만큼 휴대폰과 가장 큰 차이는 발열 관리입니다. 고사양 게임을 플레이하게 되면 많은 리소스를 사용하게 되면서 그만큼 AP 온도가 상승하게 되는데요. 이때 온도를 효과적으로 낮추기 위해 베이퍼 챔버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는 기기 면적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대형 베이퍼 챔버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베이퍼 챔버는 크기가 클수록 쿨링 성능이 향상되기 때문에 고사양 게임도 보다 원활하게 플레이할 수 있다는 것인데 즉 같은 AP를 탑재한 휴대폰과 비교했을 때 더 안정적이고 뛰어난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즉 게임 중 스로틀링 발생으로 인한 렉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며 특히 경쟁 위주의 게임에서 이런 렉 발생은 승패에 영향을 주기도 해서 빡게임을 하는 사용자에게 이 제품만한 게 없다고 할 수 있죠. 8.8인치 크기로 양손으로 잡았을 때 마치 게임 패드를 잡은 것 같은 그립감을 보여줍니다. 또한 좌우 진동 모터가 내장되어 게임에서 발생된 충격을 진동으로 전달해주기도 하죠. 주사율은 최대 144Hz를 지원합니다. 특히 높은 하드웨어 사양과 주사율이 결합되어 고사양 대표 게임이라 할 수 있는 원신을 플레이해봐도 화면 전환이 매우 부드럽고 또한 높은 주사율은 FPS 게임에선 정확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떤 게임에서든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WQXGA 화질을 지원합니다. 이 또한 게임의 높은 몰입감을 올려주는 데 도움을 주고 500니트의 양호한 수준의 밝기로 뚜렷한 색감으로 영상 시청 목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한 이런 몰입을 한 단계 올려줄 수 있는 사운드는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해 스피커 성능도 뛰어납니다. 두 개의 C타입 포트가 있습니다. 좌측과 하단에서 볼 수 있는데 충전과 이어폰을 동시에 연결해 사용할 수 있으며 외장 메모리 확장도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정발과 직구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물론 직구가 훨씬 저렴하긴 하지만 방그라 작업을 해야 되는 것과 AS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또한 현재는 3세대가 출시되어 있는데요. 하드웨어 성능 자체는 큰 향상이 있긴 했지만 이전 Y700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는 가성비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경향이 있어 이 부분을 고려해서 구매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컨텐츠 소비 목적보다는 생산성에 어느 정도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갤럭시 탭 9FE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데요. 11.24인치 TFT LCD 디스플레이, AP 엑시노스 1380, 메모리 8기가, 저장 용량 128기가입니다. 이 제품은 갤럭시 탭 S9의 보급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제품의 주요 성능이라 할 수 있는 AP를 비교한다면 수치는 거의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영상 머신으로만 국한된 사용이 아닌 웹서핑, 문서 작업, 영상 시청으로도 나쁘지 않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갤럭시 탭은 기본 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이패드에 펜슬을 별도로 구매하는 것과는 아주 대조적이며 그렇다고 성능이 나쁘지도 않습니다. 펜촉은 고무 소재인데 쫀득한 느낌으로 부드러운 필기감에 거의 실제 펜과 유사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필압은 4096단계로 감지를 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PDF나 신문기사 위에 필기를 한다거나 강의를 들으면서 필기를 할 수 있습니다. TFT LCD 디스플레이 크기는 11.24인치, 밝기는 최대 600니트, 주사율 90Hz입니다. 화질 자체는 양호한 수준을 보여줍니다. 영상 시청을 할 때 딱히 불편하다는 것은 느낄 수 없는데요. 다만 플래그십과 비교한다면 선명도와 깊이는 다소 떨어집니다. 특히 블랙 색상 표현에서 차이가 나는데 명암비는 곧 영상의 몰입감의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 바랍니다. 디스플레이는 2분할, 3분할로 나눌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한 번에 여러 가지 창을 띄워서 볼 수 있기도 하고 특히 학습 용도로 사용한다면 강의와 노트를 동시에 띄워 필기를 하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IP68등급의 방수 방진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SD카드를 추가할 수 있는데요. 최대 256GB 메모리 카드를 확장할 수 있어 기본 부족한 메모리를 별도로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을 가졌습니다. 그래도 플래그십 제품과 고민이 된다면 사용 환경을 고려하면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필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필기 감도는 주사율과 하드웨어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긴 해서 S9 FE 플러스를 쓰면 미세하게 딜레이가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반면 플래그십 버전은 글씨를 쓰는 대로 바로 따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FE는 간단한 필기 용도나 학습용으로 아이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플래그십은 대학생, 태블릿을 주력으로 사용하는 직장인, 그리고 그림 전문가에게 더 좋습니다. 또한 좀 더 무거운 작업을 고려한다면 플래그십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영상 편집 같은 것이 있으며 물론 사양이 높은 만큼 게임이나 영상 시청의 퀄리티도 플래그십이 좋긴 한데 단순 소비 목적으로는 다른 태블릿 제품으로 대안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만 참고해주면 될 것 같네요. 제품의 더 자세한 스펙은 하단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 달아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